안녕하세요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5년 7월 11일 금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연이 말해주는 해답, 화산 토양과 발효 퇴비의 유사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먼저 보여주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입니다. 자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산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것도 농사와 연결된 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연구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화산이 폭발한 땅은 처음엔 불먼이처럼 보입니다. 아주 폐허가 된 것처럼요. 용암이 지나간 땅은 숯검정이가 되고 식물 하나 없는 거친 돌과 바위가 널려 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 땅은 기적처럼 다시 초록으로 뒤덮이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비옥한 토양이 형성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화산의 열처리 작용 때문입니다. 화산은 자연의 대정화기입니다. 폭발로 인해 땅속 깊은 곳에 있던 광물질과 미네랄이 지표로 솟아오르고 모든 병원균과 해충의 알, 유기 잔해물까지 소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 가장 강한 생명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미생물부터 시작해 이끼, 풀, 곤충, 작물이 차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즉 고열로 정화하고 그 위에 생명을 재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의 정화 구조입니다. 자, 이제 다시 농사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장집 에너지농법의 고열 발효 유기물 이 퇴비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화산의 열 처리를 사람의 손으로 흉내낸 것입니다. 이 퇴비는 생활 속에서 나오는 각종 유기 찌꺼기, 예를 들어 농사 부산물, 식물 줄기, 음식물, 심지어 비닐까지도 일부 정화 가능하게 섞어서 약 70도에서 80도의 고온의 발열을 수주일 시작으로 발효를 시작합니다. 그 열 속에서 해로운 병균과 잡균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정화된 에너지와 생명이 살아갈 토대입니다. 이 퇴비를 농지에 넣는 순간 작물에 뿌리는 살아있는 흙을 만나게 됩니다. 화산이 지나간 땅에서 작물이 더 튼튼하고 잘 자라듯이 이 고온 발효 유기물로 조성된 밭은 작물이 자라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발효 유기물은 자연의 원리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온도와 공기, 수분을 조절하여 균형 있게 발효시키고 병을 제거하면서도 생명의 씨앗인 유익균을 살려두는 고도의 정화 과정입니다. 화산이 무작위로 폭발하는 자연의 정화라면 이장집 에너지농법의 고온 발효는 의식 있는 정화, 즉 지혜로운 정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화산 토양과 고열 발효 유기물 토양의 성분적 유사성입니다. 화산토에서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고열 발효 유기물에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의 분해 작용을 통해 이런 무기 이온들이 안정화된 형태로 생성됩니다. 다만 화산은
몇 년이 걸리고 우리 고열 발효는 1년 안에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에너지농법의 퇴비장은 작은 화산 분화구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의식 있는 화산작용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방법은 지금 필요할까요? 기후위기의 시대에 더 이상 자연의 정화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화산이 오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고 자연은 우리처럼 농작물 수확 시기를 조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 보여준 원리를 사람의 손으로 지혜로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온 발효 유기물 퇴비이고 그것이 이장집 에너지농법이 지니는 진짜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흉내내고 자연의 시간을 당겨서 생명의 땅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생명의 땅 안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유익군이 어떤 방식으로 해충을 억제하고 작물을 살리는지요. 그 세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농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어제와 마찬가지 동일한 장소죠. 어저께는 물이 좀 들어가고 있었고요. 오늘은 물을 끄는 그런 상태예요. 고랑에 파르파르 나오고 있는 것은 벽실을 뿌려서 이곳에서 생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에 보이는 것은 참외입니다. 적양파를 수확한 직후에 참외를 이렇게 심어서 수박과 참외를 심어 가지고 이렇게 경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어저께 이어서 오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직파와 트레이에 씨앗을 파종해서 모종을 키워서 정식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수박, 참외, 오이 이런 것을 다 호박과 박과 접목을 시켜서 뿌리는 박 아니면 호박을 사용해서 위에만 오이나 참외나 수박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씨앗을 파종해서 모든 것을 다 경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진짜 오이 씨앗을 갖고 파종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자라서 어떠한 오이가 생산되는 것까지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오이 씨앗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파종할 것은 이러한 씨앗을 합니다. 그냥 종묘사에 가면 오이가 많이 있어요. 그냥 여름에 간단하게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오이가 있으니까 오이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네박자 오이는 무소독이군요. 그리고 춘일백다닥이라는 것은 소독을 해놓은 것이네요. 근데 이런 거 그렇게 너무 관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오이 심을 자리를 누릅니다. 꼭 이렇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오이 씨앗을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이 씨앗을 꼭 눌러줘요. 오이 씨앗을 꼭 눌러주고요. 그리고 흙을 덮고 다시 눌러줍니다. 요게 답니다. 흙을 오이 파종할 자리를 손으로 꼭 눌러줍니다. 아주 꼭 눌러야 돼요. 그리고 오이 씨앗을 2개도 아니고 딱 하나만 넣습니다. 하나만 넣고요. 그리고 오이 씨앗을 꼭 눌러주세요. 누르고 그다가 또 흙을 오이 씨앗에 약 2배 이상 안 되게 살짝 덮습니다. 그리고 또 눌러줍니다. 요렇게요.
오이 씨앗은 물에 불 크거나 아퀴를 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이나 참외, 수박 같은 것을 이렇게 씨앗 파종을 하면 굉장히 쉽죠. 그런데 토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씨앗을 넣자마자 벌레가 달려들고요. 그리고 싹이 나오면 그것을 다른 균과 충들이 정화를 시켜버려서 지금 피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 피해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제법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온 발효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연구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온 발효를 통해서 연구원 여러분들이 또 만드실 수도 있고요. 급하시면 또 뭐 이곳에서 다음 달부터는 판매를 하니까 또 사다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재미있게 씨앗 파종을 하면서 농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종도 나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모종을 했을 경우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오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많은 이 수확할 때의 그 작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씨앗을 파종하지 않고 모종을 키워서 한다 그러면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추운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모종을 키워서 따뜻할 때 외부에다가 내게 되면 냉해만 피해서 내게 되면 한 달 정도는 오이 수확을 일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씨앗을 파종해서 자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시기는 조금 늦어서 수확이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이의 그 정화 능력이 굉장합니다. 네, 즉 그 오이 스스로 정화를 잘하기 때문에 많은 병해충으로부터 예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부러진 오이나 그 못생긴 오이들 이런 게 많죠. 그리고 열과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게 굉장히 현저하게 저희가 해본 걸로다가는 씨앗 파종에서 나오는 그 오이가 육안으로 보기에 잘생긴 오이라든지 오이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토양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트레이에 그 뭉쳐 있는 그 뿌리가 새 뿌리가 나와서 번질 때 하고의 그 상황이죠. 오이 씨앗은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앗이든 이곳에 떨어지면 씨앗 자체가 자연을 읽고 뿌리를 어떻게 뻗을 것이며 우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양을 점검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말입니다. 트레이에서 뽑아서 그냥 갖다가 낸다 그러면 정식을 한다 그러면 그곳의 환경을 모르고 트레이의 환경에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밭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병해충으로부터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곳의 환경, 얼뜬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 갈 때 약간의 그 기운을 느끼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트레이에서 자란 그런 아이가 이 광활한 이곳에 뿌리를 뻗은 그런 상태에서 온다 그러면 2주 후에 온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요한다. 그리고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생명도 많은 지장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먼저 벽실을 뿌려서 이렇게 고랑에다가 해놓으면 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씨앗의 우점이요. 불이 확실하게 덜 나온다, 안 나온다.
연구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고랑에는 이렇게 이제는 호밀이 아니라 벽실을 뿌려서 이것을 유기물 활용에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